자, 지난 시간에는 이번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전반적인 소개, 과목의 목표, 진행 방법, 교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했고요. 이번부터 이제 실제 1장부터 해서 실제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 용어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소개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의 제목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종류, 사용자들에서 설명을 하는 기본 소개 챕터가 1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이루리 사이트에 우리 강의 그 메인 페이지인데요. 제가 아직 이루리가 익숙치가 않아서 1주차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챕터 0-1, 0-2 해가지고 0-1에 소개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이 동영상에서 사용했던 PPT 자료가 CH0-2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이제 CH1-0 해서 강의 자료를 올리고 CH1-1, CH1-2 해서 동영상 강의를 챕터 1장의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잘라서 올리겠습니다. 그 동영상은 이제 CH1-1, CH1-2 이렇게 이름으로 강의 동영상을 올리고 강의 자료실을 강의 자료 PPT를 동영상 앞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 몇 개로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먼저 올려야 그 뒤에 이렇게 쪼개져 있더라도 강의 자료를 보는데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미리 1장 강의 자료를 한번 올려봤고 과제물도 올렸는데 과제물은 괜찮습니다만 요 1장 요 강의 자료는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이걸 지우고 싶은데 지우는 기능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좀 수정됐기 때문에 뒤에 강의 1장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고 이거는 뭐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어가 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의를 잘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 개념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쉽게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DBMS라고 하는 제품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BMS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소개를 하고 이후 2장, 3장 이후 챕터들에서 이 예제를 주로 사용해서 우리가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책 전체에서 사용하게 될 데이터베이스의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이용하고 내지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했을 때의 장점, 특징이 뭐냐?
우리가 데이터가 많으면 어쨌거나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파일 기능을 이용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사용하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DBMS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파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BMS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즉 데이터베이스, 그 DBMS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했을 때의 중요한 특징, 장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동영상을 두 번에 나눠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의 한 절반 정도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파일 하나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파일을 또 올리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어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둘로 한번 나눠서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용어 중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앞에 다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비슷비슷해 보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 용어를 경우에 따라서 좀 서로 동의어처럼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DBMS라고 하는 걸 의미하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용어를 좀 섞어서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용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혼돈이 좀 없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이터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많이 모여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편리하게 사용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관리 기능을 우리가 제공받는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데이터들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즉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 관리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많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안이나 그 다음에 무결성 같은 데이터의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주는 이런 등등의 기능이 제공되는 거죠.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들의 모임, 저장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들의 모임,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모임, 체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모임,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기록해 놓은 기록물, 숫자나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어떤 값이나
어떤 사실을 기록해 놓은 기록물, 숫자나 문자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모임이다. 그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객체, 대상에 대해서 측정하거나 혹은 조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어떤 사실을 기록해 놓은 값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소속 학과, 집 주소, 핸드폰 번호,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실이죠.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값이 데이터고 그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책을 보다 보면 미니월드, 우리말로는 작은 세계라고 부릅니다. 혹은 또 다른 책에서는 실세계, 리얼월드, 리얼은 진짜라는 뜻이죠. 이 리얼월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우리 실생활, 이것을 리얼월드라고 부릅니다. 그 리얼월드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는 거죠. 그 리얼월드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런 객체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하거나 얻어진 값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실세계, 실제 삶의 현장,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실제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응용, 컴퓨터를 응용하는 응용 업무, 어떤 대상되는 어떤 업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의 대상, 어떤 책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응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컴퓨터가 응용되는 어떤 삶의 현장, 이것을 실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대학교에서 따지면 대학교 안에 여러 부스가 있고 여러 건물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삶의 현장, 리얼월드입니다. 실제 현장. 그 리얼월드에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학교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대학교의 실제 삶의 그 현장 중에서 학생들의 개인 신상 정보라든가 수강 신청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일부분 뽑아서 기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제 그 리얼월드 대상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서버셋 일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해서 이걸 실세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미니월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니월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작은 세계라고 번역합니다만 이 미니월드 안에 사람이나 사물이나 객체들이 있고 이 객체들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값이 데이터고 그 데이터들의 모임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어쨌거나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전사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 대상 업무, 그 대상 업무가 미니월드 또는 리얼월드죠. 그 대상 업무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 객체에 대해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모아놓은 데이터의 모임,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모임입니다. 이 데이터가 모여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사람들이 쉽게 쓰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거나 하는 건 아니죠. 이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쉽게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DBMS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BMS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이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시스템이다, 이렇게 시스템자를 이제 붙이죠. 군대라고 하는 것보다 군대 시스템 그러면 뭔가 그 안에 여러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학교라고 하는 것하고 학교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뭔가 조금 이제 뉘앙스, 의미가 조금 다르죠.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환경,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직접 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검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혹은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 프로그램을 누군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베이스를 DBMS가 관리해주고 이 DBMS를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와 DBMS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 지금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죠. 이 전체 환경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DBM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 관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이 전체 유기적인 환경, 이 전체 모임,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즉 DB와 이를 관리해주는 DBMS 소프트웨어와 이를 사용하는 사람, 등등의 이 전체 환경을 합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는 말과 DBMS라는 말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서로 좀 약간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DBMS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하는 이 전체 환경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에 구성 요소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보조기억 장치에 복잡한 구조로 효율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복잡하게 저장되어 있으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사용하려면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복잡한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게 하지 않고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중간에 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DBMS에다가 요청을 하면 이 DBMS가 이 복잡한 변환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저장 구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다가 다시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DBMS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전체 환경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에 구성 요소에는 데이터베이스, DBMS,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보통 포함시킵니다. 이 사용자도 다시 이제 몇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일반 사용자가 있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부릅니다. DBA. 이 사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관리자인데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있지만 이 일반 사용자와 구분을 특별히 해서 데이터베이스 DBA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하나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DBA가 됐든지 일반 사용자들이 됐든지 이 사람들이 이 DBMS를 이제 이용을 하려면 쉽게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DBMS에다가 명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 혹은 지리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리어도 데이터베이스 언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DBMS, 사용자, DBA,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언어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유기적 환경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면서도 처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도대체 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 피처들이 뭐가 있느냐, 어떤 기능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쉽고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DBMS의 기능에는 우선 이 DBMS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DBMS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모임, 데이터베이스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구조로 저장할 것이냐, 어떤 내용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냐, 이렇게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데이터가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기능, 이 DBMS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DBMS의 기능 중에 하나는 외부 파일에서부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보조기억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파일에서 DBMS가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로 한꺼번에 대량의 데이터를 로드해주는 기능, 지금 적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일종의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채워주는 일종의 유틸리티, 편의 도구죠. 그래서 이런 편의 기능이 DBMS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이 채워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하기도 하고 값을 변경하기도 하고 혹은 추가로 뭔가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이용하는 어떤 그런 동작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DBMS를 통해서. 그래서 DBMS가 제공해 주는 기능은 이렇게 구축,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죠. 그걸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작이라는 것은 뭐 다르게 변조, 나쁘게 바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계를 동작시킨다, 기계를 조작한다, 뭐 그렇게 하는 의미의 조작입니다. 영어로는 manipulation인데 어쨌든 데이터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하는 기능,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수정하는 기능, 이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능이 DBMS의 이제 기능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저장되어 있는, 구축되어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중요한 관리 기능, 부가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부가 기능이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 사용을 제어하는 것. 열차 좌석을 우리가 예매한다고 쳤을 때 한 좌석이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판매되면 안 되죠. 그러려면 동시에 판매가 안 되도록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좌석을 예약하려고 하더라도 한 사람만 예약해 주도록 제어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기능입니다. 이걸 일반 프로그래머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DBMS는 내부에 이 동시 제어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동시에 데이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에 대해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식의 그 동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한다라고 그러면 이 제어해 주는 기능이 DBMS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시성 제어 기능 말고도 회복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데이터에 대한 이제 중요한 관리 기능, 이 DBMS가 제공해주는 중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DBMS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사람이 직접 검색을 하거나 혹은 여기다가 뭐 새로운 걸 인서트하라, 딜리트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때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DBMS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사용을 하니까 이제 쉽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사람이나 또는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동작, 뭘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하고 싶겠죠. 혹은 여기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한다. 이 사람이나 프로그램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하는 기능을 질의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질문, 물어본다, 검색한다 뭐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하는 그런 이제 동작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에 대해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에 대한 어떤 갱신,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는 개념입니다만, 이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요구한 어떤 처리의 요구 종류, 요구사항, 어떤 처리 내용, 이걸 이제
트랜잭션,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거래. 예를 든다면 은행에 가서 고객이 입금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출금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대출 신청 거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계좌 이체 거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은행 계좌 데이터가 있는데 이 계좌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되죠. 입금 동작도 할 수 있고, 출금 동작도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동작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요청이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청이 한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동작으로 연속적인 몇 가지 동작의 묶음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은행에 계좌 이체를 한다 그러면 계좌 이체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 하나의 트랜잭션, 하나의 거래가 어떤 계좌를 조회해 가지고 거기서 출금해서 그것을 또 다른 계좌를 조회해서 그 다른 계좌에 이체해주는 이 일련의 동작들, 이 일련의 동작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동작이죠. 이 일련의 동작들이 모여서 계좌 이체라고 하는 하나의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연산, 데이터베이스 동작에 대한 일련의 묶음, 모임, 이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트랜잭션 안에는 검색하는 부분도 있고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하는 것도 있죠. 요것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동작들입니다. DBMS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바로 이런 이제 동작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중간 매개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DBMS죠. 그리고 이제 이걸 사용할 때,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 기능, 다시 말하면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기능이 데이터베이스에 요구된다. 그래서 이 DBMS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 기능이 제공돼야 되겠죠. 그 외에도 DBMS가 제공해 줘야 될 추가적인 기능들이 뭐가 있느냐. 그 추가적인 기능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아까 앞에 보시면 질의하는 기능이라든가 갱신을 포함한 일련의 어떤 여러 연산들의 묶음의 거래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보안 기능,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방지해 주는 기능.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능동적인 처리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일련의 규칙을 체크해 주는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부가적인 기능으로 들어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력해주고 시각화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과 유지 보수를 지원해주는 기능, 이런 등등을 DBMS가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소프트웨어. 그게 이제 DBMS였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DBMS가 저장하고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DBMS가 관리하는, 체계적으로 유지해 놓은 데이터의 모임,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학교 업무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버시티 환경, 어떤 대학교 업무의 환경입니다. 이 대학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죠. 이 정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어떤 대상 업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책에서는 보통 이걸 실세계, 리얼월드, 그 실세계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미니월드라고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어쨌거나 실제 대학교, 삶의 현장입니다. 이 대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뭐 건물이나 어떤 사물들, 이런 대상 객체들을 조사하거나 측정하거나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DBMS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잘 저장해 놓은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하느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근데 이 데이터들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실세계의 객체들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객체들에 대한 어떤 값을 저장해 놓은 값의 모임, 이게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값의 종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있는 값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종류로 구분하는 이런 방식을 ER 모델링이라고 나중에 이제 3장에 배우게 됩니다. 어떤 종류냐 하면 이 데이터들의 모임은 이 실제 업무에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개념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되는 어떤 객체들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그 객체들의 값을 기록해 놓은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엔터티라 부르기도 하고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대상되는 업무에 실제 존재하는 객체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예를 든다면 지금 대학교 업무니까 대학교 업무에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과목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강좌에 대한 게 필요하겠죠. 학과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겠죠. 강사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겠죠. 이런 각각의 대상되는 사람 또는 사물, 또는 이제 여기 지금 뭐 학과라든가 강좌라든가 과목, 이런 것은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어떤 개념입니다만 어쨌거나 서로 구별된 어떤 대상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데이터,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한 종류.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있냐면 이 대상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누가 누구하고 관계가 되고 누가 누구하고 친구고 누가 누구의 지도교수고, 이런 식으로 이 대상들 간에 어떻게 관련이 됐는가라고 하는 이 관련성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죠. 그 관련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 이 실세계에 있는 대상과 그 대상들의 관련성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모임인데, 이렇게 객체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객체들과의 서로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라고 하는 관련성에 대한 정보. 예를 든다면 어떤 학생이 어느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가, 학생이 어느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정보 유지해야 되겠죠. 어떤 과목에 관리 또는 개설하는 학과가 어느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이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
코र्스 과목하고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강좌하고를 좀 이제 구분을 잘 이해를 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 개론은 과목이고요. 이 컴퓨터 개론이라는 과목을 실제로 개스를 하면 그게 이제 강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개론이라는 과목에 분반을 여러 개 해가지고 컴퓨터 개론이라는 과목의 강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1학기에는 개설을 안 하고 2학기에 개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목이라는 것하고 개설된 강좌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 개설된 강좌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강좌. 그래서 담당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과목에 개설된 강좌를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사가 무슨 강좌를 강의하느냐, 어떤 학생이 무슨 강좌를 수강하느냐, 어떤 강좌는 어떤 과목이 개설된 것이 강좌죠. 그래서 어떤 과목에 무슨 강좌가 개설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 관련성에 대한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모임인데 그 안에는 객체에 대한 데이터와 그 관련성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의 모임,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보통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 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친숙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방법이 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과목에 대한 데이터, 강좌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또 뒤에 없나요? 네. 이런 식의 그 데이터들을 모아 놓은 것이 데이터베이스고, 여기에는 과목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이런 테이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학생이 무슨 강좌를 듣고 있는가, 학생과 강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표. 이것도 이제 과목과 과목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모임이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로 표현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표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표의 종류를 봤더니만 성격이 이렇게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표와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표들의 모임, 이게 데이터베이스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모임, 여기 지금 학사 데이터베이스의 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목이라든가 강좌라든가, 여긴 지금 표가 안 나왔습니다만 뭐 학과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이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표들의 모임,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모임인데 그냥 막 해놓은 것이 아니라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유지되고 관리되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DBMS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자기 기술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기술, 설명해주는 성질.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 안에는 무슨 그 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어떤 정보들을 DBMS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데이터들을 설명해 주는 정보죠. 이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실제 데이터는 아닌데 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다. 그래서 이걸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실제 데이터는 아닌데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DBMS가.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한테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전에 이 메타데이터가 여기 지금 무슨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기능이 풍부하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기술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DBMS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파일 시스템에서도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들을 사용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윈도우 탐색기, 운영체제에서 제공합니다. 예를 든다면 파일의 이름이 뭐냐라든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라든가 사이즈는 얼마라든가 이런 종류의 정보를 윈도우즈에서 알려주죠. 다시 말하면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파일의 이름이나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나 이런 메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을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파일을 이제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DBM에서는 그런 이름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만들어져 있는 날짜라든가 이런 종류보다 훨씬 더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DBM에서는 가격이 비싸고 기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에 대한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파일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보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많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많다. 이걸 자기 기술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분리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구조가 종속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 데이터의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이걸 데이터 종속성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이걸 독립시켜 준 것.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대해서 독립되어 있는 것. 이것을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 독립성이 이 DBMS 내지는 데이터베이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징 요것은 시험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DBMS라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게 막 굉장히 복잡하게 저장되어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이 DBMS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얘를 직접 사용하려면 복잡하지만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DBMS에다가 간단하게 요청하면 얘가 어떤 복잡한 처리 과정을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한 다음에 여기 가서 처리를 해주고 그래서 복잡하게 처리를 효율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사람은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구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DBMS가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한테 가상의 간단한 구조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히 생겼다 생각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그 간단한 구조가 뭐냐 하면 표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다루듯이 이 표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고 이제 연산을 하면 이게 실제로는 복잡한 구조로 저장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로 가서 DBMS가 변환해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표 형태로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한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DBMS가 알려주는 간단한 구조만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구조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의 구조에 독립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데이터 독립성이 제공되니까 우선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간단한 구조를 사용하니까 사용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구조를 바꾼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바뀔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 저장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바꿀 수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쉽게 되면서도 이 프로그램은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이 구조가 독립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에도 유리하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독립성입니다.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이 구조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안 하고 이걸 숨겨주고 가상의 논리적인 구조로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이 구조를 사용하게 해서 이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DBMS가 변화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숨겨주고 간단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데이터 추상화라고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데이터 추상화에서 복잡한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추상화시켜서 그걸 사용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를 데이터 추상화라고 합니다. 데이터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뭐가 제공되느냐면 데이터 독립성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사용하기도 쉽고. 그래서 얘는 추상화된 구조를 사용하게 되고 실제 DBMS는 복잡한 물리적인 구조로 가서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의 예제인데 메타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실제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그런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메타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메타데이터의 모임, 메타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을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품 카탈로그라고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놓은 그 소책자, 광고 자료, 요걸 이제 카탈로그라고 그러죠.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소개해 주는 자료들, 그 데이터에 대해 소개 자료, 그걸 이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라고 부르고 그 소개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을 카탈로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카탈로그인데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테이블들,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라고 하는 데이터의 종류, 이 데이터들의 열은 몇 개가 있느냐, 어떤 이름의 열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정보. 어떤 요 열들에 어떤 열들이 있고 열의 이름이 있고 그것의 데이터 타입은 뭐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메타데이터, 이 메타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고 그러냐면 자기 기술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 추상화를 제공해 줍니다. 데이터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복잡하게 저장되어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사용하지 말고 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어 라고 생각하고 얘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다라고 사용을 해도 처리가 되는 이유는 중간에
통역사가 하나 있는 거죠. DBMS라고 하는. 그래서 얘가 이걸 받아다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겼다라고 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잡한 것을 숨겨주고 간단하게 생겼다라고 보여주는 기능, 이게 데이터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추상화가 제공되는 것이 DBMS 기능 때문에, 즉 데이터베이스의 중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중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데이터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복잡하게 한 가지로 저장되어 있는데 얘를 보여줄 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보여주고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뷰로 각각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공유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도록 서로 다른 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복사 카피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뷰가 제공되고 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공유, 동일한 데이터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가 쉽다. 학생 데이터를 학생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학습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한데 서로 좀 용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한테 적합한 구조나 순서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복사해 둘 필요 없이 물리적으로는 하나로 저장되어 있지만 DBMS를 통해서 서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공유가 쉬운 거죠. 이렇게 공유가 되면 데이터 중복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사용자가, 요즘 다중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사용자가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하는 겁니다. 열차 좌석이 예매하는 것처럼 한 좌석에 대해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을 제어해 주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다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DBMS가 이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DBMS가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설명드렸는데,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라 그러죠. 데이터베이스 특징, 자기기술성, 데이터 독립성, 추상화 등등 몇 가지 있었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절반의 전반부에 대한 그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후반부를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